자, 이 시간에는 제29회 TAT급 제29회 실무수행 평가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경남 상사로 로그인을 해줄까요? 회사 코드 2629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경남 상사는 합성세제 등을 제조하는 법인 기업으로 회계기간은 제6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성세제 제조기업. 자, 거래자료 입력 12점짜리 첫 번째 문제는요.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약속어음 만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만기, 뭐 할인, 배서 양도 뭐 이렇게 다 써있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월 15일 주식회사 세은마트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음을 국민은행 서대문지점에 할인했군요.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할인율은 연 12%. 월할 계산을 하고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 하하. 우리가 FAT 1급은 할인료가 얼마라고 딱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할인료를 알려주고 할인료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인율이 12%였을 때 어음의 할인료는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음이 1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만기는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이 만기인데 할인을 며칠 날 하냐면은 3월 15일 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수로 계산하라고 하지 않았고 월할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1개월치입니다. 1개월치. 자, 그러면 원금이 1200만 원이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면 돼요. 1200만 원 곱하기 연리 12% 곱하기 몇 개월? 한 개월. 나누기 12 하면은 할인료가 계산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12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1 나누기 12 하시면은 12만 원이 딱 나오네. 12만 원. 이게 한 달치 이자가 12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1개월 이자가. 자, 그러면 할인료 12만 원을 우리는 뭘로 처리합니까? 매출채권, 계정과목 이름이 생각이 나야 되죠? 처분, 손실로 우리 회계 처리합니다. 12만 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메모해 주시고 3월 15일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해야 되죠?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이거 뭐야? 제가 잘못 들었죠? 잠깐만요. 일반전표. 네. 3월 15일. 자, 우선 대변의 받을 어음입니다.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 줬기 때문에 받을 어음의 발행인은 누구예요? 세은마트죠. 네, 거래처가 세은마트. 저기는 채점을 안 할 테니까 지나가고 1200만 원. 자, 차변에 아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 비용 발생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입니다. 방향키로 가서 1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입금을 시켰죠? 어디로? 국민은행으로. 아니. 그렇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죠?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103번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88만 원이죠. 밑에 빨간 글씨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기타 거래 3점짜리라고 했는데요.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과태료 16,000원을 납부했군요. 아이고, 그래, 자금 관리해야지. 평가 문제 한 문제 더 있죠.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해라. 미안합니다. 자, 그거 해야 되죠. 자, 받으러움 줄 클릭하시고 F3 눌러서 받으러움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찾습니다. 여기 어음 상태 할인인 거 물론 확인하시고, 그래서 세운마트 선택, 그리고 엔터 치면 할인기관으로 넘어가요. 할인기관은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죠. 더블 클릭해 가지고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 확인, 엔터 치고 할인율 아까 알려줬어요. 할인율은 얼마다? 12%다. 그럼 여기다 12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됩니다. 우리 FAT 1급에서는 할인율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할인율은 생략한다 이렇게 나오죠. TAT 2급은 할인율 딱 지정해 줬으니까 입력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해야 이 문제가 끝나는 거죠. 자,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16,000원짜리 영수증이 있고요. 3월 20일 날 본사 배달용 화물차의 정기검사 기간경과 사유로 발급받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대하여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 중에서 처리해라. 판매비와 관리비가 한두 가지인가요? 자, 이걸 여러분 과태료를 세금으로 해야 될까요? 뭐로 해야 될까요? 잡비로 해야 될까요? 세금으로 하면 됩니다. 과태료.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월 20일자 거래를 차변의 세금과 공과 800번대 817번. 근데 이제 나중에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과태료 같은 건 또 비용 인정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 회계에서는 이걸 비용으로 봐야 돼요. 자, 거래처 적요 지나가시고 16,000원이죠? 뭘로 납부했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어느 은행이죠? 국민은행. 네, 16,000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은요. 유무형 자산 매각 3점짜리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냉난방기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했어요. 그러면 11번 과세 매출이죠.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겠네요. 매각 대금 중 200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2개월 후에 받는 건 미수금이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도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당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당기 거 몇 달치 4개월하고 13일치는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그거 이용하면 되겠죠. 고정자산 등록 정보를 반영하여 매각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랬고요. 전자세금에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자, 먼저 고정자산 등록에서 양도일자 입력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확인해 보도록 취득금액, 취득원가하고 감루를 여기 고정자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대장에 가서 냉난방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대장에 비품입니다. 냉난방기는 비품으로 엔터 해서 검색해 봤더니 냉난방기 2018년 3월 11일 날 산 거고 이것이 필요하죠. 780만 원하고 감루.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양도 일자를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양도 일자를 입력해야 돼요. 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며칠 날 양도했습니까? 2019년 4월 13일 날. 그래서 0413. 그러면 여기에 4개월 내용이 경과에 딱 나옵니다. 4개월치 감가상각비는 52만 원이래요. 근데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0으로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여기를 고치세요. 안 한대요. 예. 그래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처분할 때 4개월 지난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 놨는데 안 한다. 이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기초가액 780과 요 감루 130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용해야 되죠. 예, 그래서 메모해 두시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4월 며칠 날 처분했어요? 13일이죠. 네, 13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품명에는 냉난방기. 공급가액은 얼마에 처분했느냐? 아까 세금계산서를 봐야 되죠. 530만 원에 처분합니다. 그래서 5300 플러스 부가세 53만 원 되겠고,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보고 중고나라라고 입력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으므로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분계를 해야 고정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거래는 혼합분계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비품이죠. 개념과목 비품으로 고치고 530이 아니라 여기서 아까 취득금액 여러분 메모하셨죠? 780이 되겠습니다. 780. 7800 플러스. 그리고 200 또 역시 차변에 대변의 반대인 차변에다가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해서 코드로 입력하시고, 아까 메모했던 전기말 상각 누계액 130만 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게 있었죠. 매각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거는 차변에 입력합니다.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받기로 했습니까?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 우리가 외상이 얼마예요? 583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383만 원이죠. 예,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이 383만 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차액이 딱 120만 원이 발생합니다. 차변이 부족하다는 것은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선택하시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숫자 120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780이 취득금액이고 감루가 130이면 장부금액이 650입니다. 650만 원짜리를 650만 원짜리 장부금액인 것을 처분금액이 530이니까 그 차이가 딱 120만 원이죠. 이게 싸게 팔았잖아요. 120을. 그래서 장부금액과 여기 공급가액, 처분금액을 비교해서 120만 원이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요, FAT 1급에서는 취득금액 감루를 시험 문제에서 자료 설명에 보통 넣어주고, 편하죠, 넣어주면. 그런데 TAT 2급은 지금 이처럼 자료 설명에 넣지 않아요. 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자기가 해야 돼. 찾아보고. 그리고 양도날짜 같은 것도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FAT 1급 할 때는 양도날짜 입력하라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하면 돼요. 네, 우리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라고 하면 아까 그 금액 지우면 안 돼요. 그거를 반영해야 됩니다. 감루에다 더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지워버렸던 금액.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거래는 FAT 1급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분기로 이걸 출제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TAT 2급에서는 이 정도는 그렇게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연습이 많이 되어서.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대손해 발생과 설정.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자료는 상품 배달용으로 사용 중인 오토바이를 교체하기 위해 오토바이 천국에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이란서이다. 오토바이 처분한 겁니다. 매각 시 분계는 적절하게 입력되어 있다. 6월 2일 오토바이 천국의 파산 확정으로 미수금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했다. 대손에 대한 거래 자료만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매각에 대한 것은 다 잘 돼 있으니까 6월 2일 날 거래처가 파산으로 인한 대손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얼마가 대손인가를 일단 확인해야죠. 440만 원이 대손입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여러분 개정 과목이 뭘까요?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러면 3월 2일 날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6월 2일 날 파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6월 2일 날 기준으로 시산표를 가가지고 감루,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440만 원 있다면 감루를 440만 원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이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죠. 아니 차량 운반구란다. 이걸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 보러 가는 거예요. 예. 여기 외상 미수금 요거. 예. 그래서 6월 2일자 시산표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있는가 확인해 볼까요? 시산표를 열어서 날짜를 6월 2일 날로 확인합니다. 6월 2일 날로. 자, 미수금 여기 있습니다. 밑에 대손 충당금 있네요.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50만 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하고 모자라는 것은 비용 발생시켜야죠. 그런데 이게 대손 상각비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대손 상각비라는 것은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미수금이 판매 활동하고 뭔 관계 있냐 이겁니다. 판매 활동하고 관계 있는 것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이 판매 활동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수금을 비용 처리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미수금을. 그래서 이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예요. 50만 원을 뺀 나머지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게 이 문제에서 중요하겠네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를 차변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우선 미수금부터 입력해 볼까요? 이 거래는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될 거래입니다. 날짜는 6월 2일 날짜로 입력해요. 6월 2일 대변에 미수금 거래처는 어디에다가 한 거죠? 오토바이 천국? 예, 오토바이 천국이고 금액은 440만 원. 차변에 미수금의 다음 코드 121번 대손 충당금을 미수금의 다음 코드를 꼭 써야 됩니다. 예, 그게 50만 원 있었죠? 여기서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기타로 검색하라. 기타의 대손삼각비. (934번) 이게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요 미수금 다음 코드는 코드인 121번을 꼭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인 영업비 비용으로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처리한다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문제였네. 네 번째 문제. 좀 함정이 있는 문제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1번은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문제입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월 13일 입금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또 10월 13일 일반전표 봐야 되겠네요. 복수거래로 하고 발급해라. 이건 뭐 FAT 1급에서도 이런 정도 문제는 흔히 나오는 문제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10월 16일로 가기 전에 10월 13일 계약금 받은 게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전표에 넣겠죠. 10월 13일로 조회했더니 선수금이 한강마트에서 80만 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수금을 차변에 넣어서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선수금 80만 원 메모해 두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10월 16일이네요. 자,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복수거래 단추 누르셔가지고 복수거래 단추 눌러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세제 200개 2만원. 천연세제 100개 4만원.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한강마트.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전자세금 방향키로 또는 0번 입력하고 지나가고, 분계는 혼합 분계하는데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아까 선수금 차변에 선수금을 메모했었죠. 한강마트에서 80만원 받은 게 있었죠. 여기다 80만원 부채 감소. 또 나머지는 차변에 뭘로 받았습니까?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죠.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 800만원 탭키 누르고,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니까 이 거래처 고쳐야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변 대변 금액 일치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러 가야 된단 말이죠.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2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클릭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기간을 우리는 이게 언제 거 세금계산서예요? 10월 16일 거죠. 10월 16일부터 10월 16일 거. 네. 800만 원짜리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밑에 발행 눌러주시고요. 네, 확인 눌러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한 다음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무리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해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 전자발행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점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4점짜리입니다. 자, 10월 21일 건데 밑에 설명을 보면은 10월 21일 대방마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25일 날 담당자 확인 결과 동일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중 발급이네요. 이중 발급. 그러면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이중 발급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게 사유가 딱 여기 이중 발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회계 처리는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또 전송하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네, 그래서 이것도 전표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전송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10월 21일 거를 조회해서 이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보세요. 10월 21일. 네. 똑같은 게 두 건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 거든 밑에 거든 하나 체크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한 다음에 수정사유를 맨 밑에 있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클릭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날짜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기억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사항 제공합니다. 네, 참고사항 누르면 이중 발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작성 월일을 당초 작성일이다. 네, 닫기 누르시고 이거 날짜를 안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로 잘 처리됐죠? 이거 건들 필요 없이 밑에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전송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10월 21일 거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10월 21일부터 10월 21일로 이렇게 엔터해서 찾아보면은요, 미전송된 거 하나가 나온다. 요 미전송된 거 체크하고 위에 가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위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하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확인 닫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눌러주면 여기 전자발행으로 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건 좀 복잡하니까 8점 주겠습니다. 농산물 구입 관련 자료가 있어요. 예, 면세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았고, 두 번째 자료는 농민과의 거래가 있어요. 네, 인적사항은 이윤석이라는 분에게 1,500만원, 대금 지급 조건은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으로 매입한 거죠. 세 번째 자료는 농산물 구입 관련 현금 영수증. 네, 그래서 현금 영수증으로 농산물을 샀습니다. 자, 이걸 빨리 읽어봐야 되겠죠. 천연세제를 제조하는 경남 상사의 원재료 매입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을 하고요. 그럼 104분의 4죠. 제조업이니까. 네, 의제매입세의 공제율을 말하는 거예요.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만 의제매입세의 공제를 받기로 한다. 천연허브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 천연허브를 농민으로부터 구입하고 작성한 계약서. 자, 농민으로부터 받은 거 제조업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허브 50상자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 현금 영수증. 항상 수량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적여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의제매입세의 공제는 전표 입력 시 적요가 매우 중요하고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라. 자,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검토하여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할 것. 예,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먼저 1번만 일단 전표 입력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3번 문제 따로따로 읽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자, 첫 번째 증빙은 계산서였습니다. 그래서 53번 면세 매입으로 입력을 합니다. 천연허브. 자, 날짜가 7월 15일. 자, 여러분 7월 15일 53번 면세 매입이다. 예, 품명은 거기 계산서에 있는 대로 천연허브 100개 8만원. 거래처도 거기 계산서에 있는 대로 무한농협. 전자계산서면 1번. 전자계산서 맞죠? 예. 그리고 분계는 대금을 아까 밑에서 까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천연허브를 외상으로 구입했으므로 원재료를 외상 구입했으면 2번 외상분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재료 외상매입금 분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재료에 적요를 넣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적요번호 더블클릭 생각 안 나면 더블클릭해서 여기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6번 적요를 넣으라는 거예요. 6번 선택하고 확인. 이래야 부속서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증빙을 보면은요. 두 번째 증빙은 농민으로부터 계약한 겁니다. 자, 이거는 증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건이라는 유형으로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예.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거래 자료를 검토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라. 예.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면건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며칠이죠? 자, 7월 20일. 유형은 매입인데 면건, 증빙이 없는 면세 매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9번이 면건이네요. 아니나? 59번 아니네요. 예, 60번이 면건입니다. 그래서 품명에다가는 거기 증빙이 있는 대로 천연허브. 수량 꼭 넣어야 돼요. 몇 개죠? 300상자. 300이라고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을 1,500만원. 거래처는 개인이죠. 예. 이윤. 석.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당연히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대금은 무슨 어떻게 했어요? 예, 외상으로 했군요. 2번 외상으로 해서 원재료니까 외상매입금 차변의 원재료. 그런데 이것도 적요 6번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적요 6번 꼭 더블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거나 6번 입력하고 탭이나 엔터키 쳐서 지나가야 돼요. 다음에 증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산물 구입 관련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면입니다. 현면. 유형이 천연허브 50상자죠. 현금으로 구입한 현면. 자, 날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7월 24일. 유형은 현면이라 62번. 자, 품명에는 천연 이것도 허브. 수량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몇 상자? 예. 50상자 입력합니다. 자, 공급가액에는 50만원이었죠? 거래처는 누구예요?
도원마트. 전자세금 지나가야 되겠고 분계는 현금으로 매입했으므로 현금 분계하면 간단하겠죠. 그래서 원재료 출금전표 됐는데 원재료의 적요는 꼭 걸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확인. 적요하고 수량 입력하는 거 특별히 좀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를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전표 입력 3개 완벽히 됐나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고서를 작성해 볼까요? 네, 우선 먼저 의제매입 신고서.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의제매입 신고서가 어디 있느냐? 밑에서 네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검색을 해야죠. 7월 달 거니까. 자, 도원마트, 무한농협, 이윤석 다 있습니다. 자, 밑에 여기 화살표 딱 누르셔가지고 합계를 잘 보시고 뭘 메모하느냐? 요 공제받을 의제매입 세액의 합계 이 금액을 시험지에 메모해야죠. 903845를 메모해 둡니다. 903845. 자, 메모했으면 요거 3건 제대로 작성됐으니까 이거 저장 단추 없네요. 그러면 그냥 뭐 나중에 그냥 닫으시면 돼. 903845 메모해 놨죠? 자, 이제 또 하나 완성을 하는 게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가지고 7월부터 9월 작성했습니다. 저장. 그리고 닫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의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원재료는 관련된 적요를 선택할 것. 원재료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하려면 관련된 적요는 타계정으로 대체를 써라 이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원재료 안에 우리가 면세기 때문에 전부 원재료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제매입세액 아까 메모한 숫자가 얼마였어요? 그 합계금액 메모해놨죠? 그거를 903845죠? 그 금액을 우리가 원재료에서 빼줘야 된다 이거야. 부가세 대급금으로.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데 타계정으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9월 30일자 일반 전표로 갑니다. 9월 30일 일반 전표로 가야죠. 일반 전표에 9월 30일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산 처리합니다. 금액은 아까 메모한 903845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자, 대변의 원재료에서는 빼주죠. 153번 903845. 그런데 적요를 그냥 지나오면 안 되죠. 원재료의 적요는 여기 있는 8번 적요 타계정으로 대체 요거 번호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8번. 네, 우리가 이 재고자산이 대변에 갈 때 매출이 아닌데 또는 원가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8번 타계정 대체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평가 문제가 3개인데다가 증빙도 3개였기 때문에 점수를 좀 많이 주죠. 8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